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금액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중공업이고요. 종목 코드 번호 034020입니다. 두산중공업 영상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두산중공업이랑 연을 맺은 지 반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제 어느 정도 좋은 이슈가 나와주고 나서 갭상승 나와주고 음봉이 나와줬는데 브리핑을 좀 드린 대로 좀 정확한 그렇게 시가 호가를 만들어주면서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이 그린 뉴딜에 대한 키워드 자체가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어요. 오늘 성윤모 장관님도 이런 말씀을 좀 하셨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이십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뭐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 보고 중추적 역할을 담당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 바이든 관련된 이슈 자체도 나와줬는데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지 이 완전히 산업 분야 사이클의 재료 소멸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단기적인 기대감에 대한 소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지금 어떻게 되면 결과물을 기대를 해주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도 어떻게 보면 좋은 이슈가 나와준다 한들 바로 움직여주지 못하고 이런 박스권에 갇혀서 가두리 패턴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산중공업 하면 역시나 생각할 수 있는 게 결국 가스터빈, 풍력, 수소, 소형원전, 그 다음에 뭐 사업 부문의 정상화, 그렇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의 대장주로서의 뭐 그런 움직임, 그 정도를 우리가 좀 키워드로 잡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해상 풍력, 이 풍력 부문에 대한 산업의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근래 들어서 움직여줬었던 움직임 자체가 그냥 갇혀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명확하게 무조건 간다 안 간다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찍어 누르고 받고 찍어 누르고 받고 찍어 누르고 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산업의 사이클이나 한번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해상풍력이라는 키워드를 딱 들으면 제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오르냐면 이 필연적으로 투자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한 문장이 사실 머릿속에 좀 떠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필연적인 투자, 그리고 이 투자의 가속화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의 가속화, 좀 이해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가 이제 탄소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전환점을 기기로 잡고 있잖아요. 풍력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누군가는 지금 뭐 다운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는 부분. 풍력 산업은 중장기 투자 업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탄소 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인프라도 하나씩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 풍력 발전 비용 자체가 지금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보다 가격 경쟁력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해상 풍력에 대한 투자 자체, 풍력 산업에 대한 투자 자체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그리고 그린 뉴딜에 대한 산업 자체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이제 이런 많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겠죠. 이런 산업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 투자도 당연히 가속화될 수가밖에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고 그로 인해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와주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속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바이든 행정부도 뭐 5년 동안 6만 개 정도 풍력 터빈을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죠. 물론 이제 해상 풍력 말고도 포함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풍력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유럽, 대만, 한국, 일본 뭐 이런 공격적인 투자 확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당연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건 여태까지 좀 나와줬었던 이야기니까. 근데 제가 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해상 풍력에 대한 이 고성장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도 있거든요. 예전에 나와줬었던 해상 풍력에 대한 그런 산업에 대해서 논한다고 옛적 이야기를 꺼낸다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이거는 상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번씩은 또 중간중간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제가 반년 전에 해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구간에 들어서면 가끔씩은 내가 까먹습니다. 이 종목에 문제가 있는 건가? 왜 이러는 거지? 시장이 빠져서 시장이 올라갈 때도 안 올라갔잖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사이클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산업의 사이클도 무조건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뭐 산업의 사이클 정도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글로벌 풍력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 해상 풍력 중심으로 고성장을 지금 만들어질 것으로 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이 이 육상 풍력하고 사실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대용량화, 그 뭐 이입자의 자유로움 까지 포함을 해서 그린 뉴딜을 위한 수전의 설비 설치에도 좀 용이한 상황이죠.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해상 풍력 고성장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이제 중국, 대만, 한국, 베트남, 일본 뭐 이런 부분에서 좀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 투자 금액, 투자 계획의 규모 자체가 압도적입니다. 향후 아시아 글로벌 시장 점유율 자체도 이제 55% 정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글로벌 선두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이 아시아 시장 자체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그러면 대한민국을 봐야지 왜 아시아 시장을 보냐? 대한민국도 아시아 안에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이 아시아 해상 풍력 시장 자체가 상당히 이제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전 단가 자체는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에 따라서 생산 원가 절감 니즈도 같이 좀 천천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 비해서 이 가격 경쟁력이 좋거든요. 가격 경쟁력이 높은 이제 이런 아시아 기업들, 이런 아시아 기업들의 이제 발주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아시아 부품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이렇게 MS가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국내 뭐 주요 부품 업체도 저는 같이 수혜를 받아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한국 기준으로 봤었을 때 2020부터 2025까지 집행되는 한국판 뉴딜 규모가 160조 원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린 뉴딜에 배정된 금액이 73조 원이에요. 충분히 이거는 좀 어마어마한 공격적인 투자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도 그렇죠. 돈은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 돈이 이제 앞으로 하나씩 그 결과물로 인해서 이제 수혜를 받아주면서 움직여 주겠죠. 물론 지금 두산중공업의 매출 구조에서 5% 가량이 해상 풍력이기 때문에 매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사실 미비한데. 이런 매출 파이의 비중이 점점 늘어날수록 왜? 신재생 대장주로서 움직여줬었던 종목이 두산중공업이잖아요. 그에 따라서 매출의 그 파이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신재생 쪽으로 움직여 줄 경우에는 그때가 우리가 사업 부문의 정상화라고 기대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보고 그런 결과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의 파동이 붙는 부분이지 이건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신재생 대장 기업이라고 하는데 매출 파이의 5%가 풍력 에너지다. 그러면 조금 지금으로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규모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게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더욱 시장에서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셨죠? 여튼 뭐 73조 원까지 했는데 이건 충분히 좀 공격적인 투자잖아요. 그럼 바이든 정부는 또 어떨까요? 8조 달러가 예산 지출 계획이잖아요. 거기서 기후변화 정책 관련된 예산이 2조 원이에요. 2조 달러예요. 2조 달러 이거 얼마일까요, 여기? 좀 혀가 꼬일 정도로 크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투자가 1.3조 원이거든요. 1.3조 달러거든요. 어마어마해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근데 좋은 점만 볼 수는 없으니까 뭐 어느 정도 체크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가 있냐면 해상 풍력 시장은 사실 그 소수업체의 과점 시장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풍력 산업에 대한 이제 밸류체인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좀 체크를 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디벨로퍼, 풍력 터빈, 그래서 부품 그리고 하부 구조물, 전력 인프라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결국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터빈이거든요. 터빈이에요.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뭐 베스타스, 지멘스 가메사, 골드윈스, GE 뭐 이런 소수 이제 터빈 업체가 글로벌 풍력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유율 자체도 베스타스가 20% 정도 가지고 있을걸요. GE하고 가메스가 한 10% 거고, 골드윈스가 한 14%였나 그럴 겁니다. 근데 요 정도가 제가 그냥 머릿속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번에 뭐 산업분야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라고 해서 사실 조금 자존심이 많이 상했거든요. 세상에나. 아니 6개월 전에 얘기해 준 걸 또 똑같이 브리핑을 하자니 조금 그렇긴 한데 뭐 이어가자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2019년도 기준으로만 따져도 지멘스 가메사가 40%고 베스타스가 16%의 이 가스 터빈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요. 56%를 가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해상 풍력의 시장 자체가 확대가 딱 나와주게 되면 터빈의 대형화 그리고 이제
초기 투자 비용 자체가 높기 때문에 지금의 상위 업체들이 조금 독과점을 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업체들하고 거래가 가능한 우리 국내 업체들도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뭐 전력회사로 따지면 뭐 한국전력공사 정도 볼 수 있고, 디벨로퍼는 SKD&D, 터빈 업체는 역시 두산, 두중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부품 제조는 뭐 CS 윈드, CS 베어링, 동국 SC, 그리고 유니슨까지. 제가 뭐 CS 윈드, CS 베어링하고 유니슨 이쪽은 실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네. 하부 구조물로 따지면 역시나 삼강 MNT겠죠. 삼강 MNT.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 풍력 산업, 그린 뉴딜, 결국 이제 1차 상승 파동을 그린 뉴딜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SMR이라는 이 소형 모듈 원전으로 올려줬어요. SMR이라는 이슈가 좀 터져가지고 바이든이 뭐 SMR 해가지고 올라가면 땡큐, 오케이 땡큐, 상한가 땡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 이 산업 분야 자체에 돈이 풀어진다라는 부분과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의 범위 자체가 엄청 커진다라는 분야 자체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어요. 네, 기정사실화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결과물이 명확하게 좀 나와줘야지 움직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저는 제가 여러분들 두산중공업을 안 좋게 브리핑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요, 30년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제 영상을 제대로 안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30년 사이클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그린 뉴딜 관련주들은 지금부터 30년을 봐야 되는 사이클을 가진 종목군들이라는 거예요. 계획이 나와졌고 투자 집행이 이루어지면서 그에 따른 가시적인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때, 그때 그 뉴딜 랠리는 당연히 다시 한 번 더 나와줄 수 있다는 부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뉴딜 관련주들은 절대 여러분 우리가 간과해서도 안 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야 돼요. 그냥 두산중공업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그 MSCI 지수표니까 뭐 이거 유상증자 성공하려고 어느 정도 팔아먹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액션이 취해지는지 봐야 되는 거지. 저는 이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저는 두산중공업에 의구심을 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근데 워낙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고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매수를 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냥 기존에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 네. 저도 이제 좀 약삭 빠르게 VIP 분들한테는 먹고 챙기고 들어가서 챙기고 나오고 이랬지만, 그분들한테 제가 뭐 여러분들은 5년 10년 장기 투자 하십시오 이렇게 추천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파동 챙기고 다시 한 번 더 뭐 어느 정도 좋은 흐름 나와줬을 때 그때 뭐 다시 사면 되는 거죠. 근데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관점으로다가 이렇게 브리핑을 좀 해드린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기존 주주분들한테는 이게 안 좋은 브리핑이어서 기분이 좀 쳤었던 것 같아요. 워낙 제가 악플 너무 많이 봐서 진짜 요즘 두산중공업에 예전에 악플 달린 것 쭉 봐요. 네, 쭉 보는데 그 누구죠? 연예인 그 악플 때문에 돌아가신 연예인 한 분 계시잖아요. 그 안대장님 그 누구셨죠? 그 연예인분이요? 네, 구하라. 네, 있잖아요. 되게 공감이 좀 가더라고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고, 이거 사실 공시 나와주고 나서 시가 고가 음봉 나와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거의 한 90% 확신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저도 가끔씩 종토방 보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종토방 보니까 파티더라고 주주분들 고생하셨습니다 하면 주주분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드디어 가는 날인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한테 되게 좋은 날에 초칠 필요는 없잖아요. 초칠 필요는 없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팩트대로 역시나 분석은 당연히 해드리겠지만, 그래도 역시나 중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그런 관점으로다가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하루하루의 움직임을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올려드리다 보니까 이게 심리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이 가셨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루하루 움직이면 일일비는 하지 않지만 하루하루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내가 하루하루 움직임을 알아야지 그래도 투자를 할 때 중장기 투자의 관점도 볼 수 있는 거죠. 방향성을 상방으로 잡았을 때 지금 움직이는 그런 구간,
그런 부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뭐 오늘 브리핑이 좀 도움이 되신 분들은 저희 허브경제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희는 진짜 팩트대로밖에 안 합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이벤트 마감도 이제 내일이면 이벤트 마감합니다. T+2일인가 그럴 거예요. 오늘 저희도 손절 2개 했어요. 대덕전자 단기 트레이딩 마이너스 1.5%하고 웰크론한테 마이너스 7.52% 손절 마감했습니다. 다 보여드려요. 다 보세요. 저희 33종목 매도했고요. 29종목 수익 청산하고 4종목 손실 마감했습니다. 그 2종목이 오늘 대덕전자고 웰크론 한택이에요. 지금 뭐 최근에 들어서 제주반도체도 57%에서 80% 가까이 수익 청산하고 오리엔트 바이오도 한 40~50% 수익 청산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보유 종목도 6종목 수익 구간이 있고 2종목 손실 구간이 있어요. 그 6종목도 다 뭐 20%, 15%, 50%, 60% 이렇게 수익 구간이 있고 약수익 구간이 있는 종목도 있고 시간이 오른 종목도 있네요. 그만큼 저희는 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팩트를 말씀드린다라고 해서 기분 나빠하시면 행복회로 돌려주는 채널 가서 행복회로 열심히 팽팽 돌리면 되는데 좋지 않잖아요. 그게 뭔가 이거를 꾸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해서 뭐 연기금 물량이 뭐 연기금 물량 이렇게 나오고 기금 물량이 이 정도 있고 이 국가 물량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데요. 그거는 체크를 하면서 왜 그들이 통정거래 돌리면서 팔아먹은 물량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좋은 것만 보고 싶어서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닐까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유상증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연기금의 매수 진행 들어와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물량이니까 매도 물량 안 나와 줄 거라고요? 그리고 MSCI 뭐 패시브 차감을 추종해주는 뭐 네,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런 흐름은 그거 나오기 전에 분석을 했었어야죠. 너무 제가 팩트 때리는 말인가요? 죄송합니다. 저는 댓글에 그렇게 남겨주시길래 저도 그냥 팩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시든 좀 많은 성공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허브경제TV 많이 놀러와 주세요. 네, 저희 목요일날 라이브 방송하니까 라이브 방송에서 많이 물어봐 주시면 라이브 방송에서 답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